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김병헌입니다. 제가 앞서 설민석의 인터넷 강의 중에서 조율수호조규 강화도 조약이죠. 이와 관련해서 강의 내용을 분석해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10차례에 걸쳐서 내보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고 말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다른 강의도 보고 또 교재를 보면서, 교재가 이겁니다. 교재를 보면서 와,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오류와 왜곡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전체를 다 다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오류와 왜곡은 설민석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역사교과서를 서술한 사람들, 대학 교수들, 교사들, 그리고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들, 그 다음에 EBSI 한국사 강의,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출제 내용들, 오류와 왜곡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판사라든가 국편이라든가 EBSI라든가 수없이 문제 제기하고 또 일부 수정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왜곡은 아직도 바로잡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설민석의 강의와 이 교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목도 해부 설민석 한국사로 바꾸고 처음 1번으로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면 하필 설민석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민석이 그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 강사가 강의를 했을 때는 그 오류와 왜곡의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설민석의 강의와 교재에 유독 오류와 왜곡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영상으로 일단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글을 써서 또 칼럼으로 기고를 하고 그것을 또 정리해서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흥선대원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서 흥선대원군의 집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집권이란 말은 설민석 씨만 쓴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에도 다 집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민석 씨의 강의는 또 다른 오류와 왜곡이 있습니다. 설민석 씨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실내 이름 설민석 교수라고 했습니다. 설민석 씨가 교수입니까? 교수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연구를 하셔서 정식으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교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담이고 흥선대원군의 집권입니다. 설민석은 역사상 대원군이 3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역사상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의 대원군은 4명입니다.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 인조의 아버지 정원대원군,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어서 추존대원군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정원대원군은 또 인조가 즉위 후에 원종으로 또 추존이 됐습니다. 그 다음 생존시의 대원군은 흥선대원군이 있겠죠.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상 대원군은 3명이 아니라 4명이 맞다. 그것을 또 좀 수정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강의 내용에서 할머니를 몰아내고 실제 막후 정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실권이 주어졌다. 고종은 꼬마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를 몰아내고, 여기서 할머니는 아마 수렴청정 중인 대왕대비 조씨를 이야기하겠죠. 설민석 씨는 이 할머니를 누가 몰아냈나라는 것을 답을 해야 됩니다. 할머니라고 했으니까 고종의 할머니가 되겠죠. 고종의 할머니입니까? 고종의 아들로 승계를 했으니까
어머니가 되겠죠. 여기서는 대왕 대비 조실을, 아무튼 대왕 대비 조실을 이야기하는데, 대왕 대비 조실을 누가 몰아냈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막후 정치를 흥선대원군이 했다고 하는데, 막후 정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식적이고 정당한 통치 행위인가요? 그 다음, 이 사람에게 실권이 주어졌다.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실권이 주어졌다. 흥선대원군에게 누가 실권을 부여했죠? 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고종은 꼬마니까, 꼬마면 아버지에게도 실권을 주고 아내에게도 실권을 주고 외척 세력에게도 실권을 주는 겁니까? 순조는 11살에 즉위했죠. 헌종은 8살에 즉위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종은 19살에 즉위했죠. 이런 특히 헌종의 경우 꼬마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실권을 주어졌나요?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자, 강의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이라고 하고 1863년에서 73년까지 10년입니다. 그 다음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고종의 친부인 흥선대원군이 국왕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실권을 장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고종 1863년 고종 즉위와 함께 대왕 대비 조시가 수렴청정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형식적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형식적인가요? 또 형식적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는가요? 있습니까? 수렴청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에는 동수렴청정 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목에 따라서 대왕 대비 조시는 그대로 따라서 수렴청정을 시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종의 친부인 흥선대원군이 국왕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실권을 장악하였다. 여기서 국왕이 보좌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것은 어떤 기록에 있는 내용인가요? 국왕이 최고 통치권자인데 국왕의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또 어떤 지위와 직책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수렴청정을 형식적으로 수렴청정을 한 것, 그 다음에 국왕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실권을 장악한 것,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만입니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거짓말로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수다 강사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면 설민석 씨는 강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기본적으로 불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왜? 흥선대원군은 고종 즉위와 함께 아무런 지위와 직책도 없는데 권력을 행사한, 그것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막강한 권력 행사는 불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다가 불법 부당한 권력 남용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정농단입니다. 또 오늘날의 잣대로 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오늘날 잣대로 되지 않더라도 당시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공식적인 통치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통치 행위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수강생들에게 마치 국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흥선대원군이 국가의 공식적인 지위와 직책에서 공식적인 국정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처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기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뭐니 해도 당시의 모든 국가 정책은 고종에 의해 결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승정원 일기라든가 고종실록을 비롯한 국가 공식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이런저런 개혁 정책을 수행했다, 통상수교 외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수행했다,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기록에 있다면 그것은 야사입니다. 야사는 우리 역사를 서술할 때 참고로 삼을 정도이지 그것이 우리 역사 서술의 본론이 또는 본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국가 공식 기록을 배제한 야사에 근거한 역사 서술이나 강의는 이것은 소설일 뿐입니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사료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료를 벗어난 역사 소설은 소설입니다. 역사는 소설이 아닙니다. 설민석 씨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